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에 정말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접히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폴더블 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과 기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 전략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넘게 우리 손에 익숙했던 건 그냥 네모난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드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요, 그냥 좀 특이한 신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거대한 변혁이라고 봐야 해요.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 먼저 시장의 큰 흐름. 이 두 번째 변혁이 대체 뭔지부터 이해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 특히 UTG, 초박형 강화율이죠. 그리고 이 기술을 이끄는 기업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투자 관점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왜 지금 이 폴더블폰 시장을 두고 다들 두 번째 변혁이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스마트폰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현재 위치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판을 깔았고 2019년에 삼성이 폴더블폰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2026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참전과 함께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제2차 변혁의 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폴더블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일반 스마트폰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난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는 거고 관련 부품 기업들한테는 진짜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혁신, 대체 어떤 기술로 가능한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바로 UTG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UTG, 울트라 신 글래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이처럼 아주 얇지만 강철처럼 강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수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도 멀쩡해야 하는 폴더블폰의 내구성, 사실상 이 UTG 기술력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과정이 또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보실까요? 이 UTG 한 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렇게나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정밀한 레이저 커팅부터 화학적인 강화 처리, 그리고 여러 번의 자동 검사랑 유관 검사까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제품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기술을 현실로 만든 기업, 오늘 분석의 주인공이죠. 도인시스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도인시스. 이 회사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이 UTG 상용화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면서 폴더블폰 시대를 연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하나가 도인시스의 시장 지배력을 그냥 다 보여줍니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삼성, 구글은 물론이고요.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도인시스의 고객사라는 점, 이 기술력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분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과연 좋은 투자처일까요?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냉정하게 저울질 해보겠습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도인시스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고민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기술력과 취약한 이익 구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재무 구조는 아직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울의 양쪽을 다 봐야 한다는 거죠. 한쪽에는 세계 최초 기술력, 그리고 애플 공급망 편입 가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실적 악화와 높은 고객사 의존도 같은 명백한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한번 보세요. 32.3배입니다. 동종 업계나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명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중기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차트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주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건 애플 같은 초대형 고객사를 딱 확보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주가가 저기 보이는 공격적 목표가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보수적 목표가, 최악의 경우엔 저기 보이는 핵심 지지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열어둬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투자자 유형별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가 유리한지, 또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손절 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인시스는요, 높은 리스크와 그만큼 높은 잠재적 수익을 동시에 가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쩌면 세계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손에 달려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